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함께 하시는데요. 자, 이혜원 기획예술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 자, 일단은 그 인턴 직원에 대한 폭언, 갑질 논란 있었습니다. IQ 한 자리냐? 아, 내가 널 정말 죽였으면 좋겠다. 이런 폭언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다른 보좌진에 의해서 또 다른 이게 폭로가 나왔죠. 이번에는 그 자택에 집에 프린터 수리를 지시했다. 당시에 남편은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저분은 고치면 되는데 내가 왜 고치러 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거든요. 해양대 최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좌관 갑질 또 이렇게 폭언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예. 처음부터 들었던 생각이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예. 그 21대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그 보좌진들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어요. 사례, 갑질 그렇죠. 사례. 그렇죠. 갑질 사례를 듣는데 의원님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말했습니까? 주로 하는 얘기가 예. 갑질 뭐 넘버 2, 넘버 3 뭐 저 현역 의원들 중에 탑 3, 뭐 탑 10 이렇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자기 그 보좌진 사이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이분이 좀 너무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그랬었나라는 생각은 그때까지는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접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같은 뭐 전직 여성 의원으로서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청년들이 이 분노를 하고 저도 이렇게 몇몇 청년들 가까운 청년들한테도 한번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용서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저도 20대 아들을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이 분노의 어떤 제가 분노 게이지를 높인다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 분노스러운 마음이 속에 있습니다. 이재용 의원님도 의정생활 해보셨는데 네. 이 사례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일단 실망스럽죠. 예. 이런 얘기는 저희가 종종 듣잖아요. 게다가 뭐 최근에는 강선 의원의 갑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다 봤고, 그리고 방금 양양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회 내에 누구는 어떻더라라는 얘기들이 돕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경향이 좀 너무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국회 문화. 이건 되게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민간 쪽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공기관이나. 난리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마치 이것이 뭐 그렇다며라고 그냥 흘러 지나가는 관행같이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국회 전반적인 이 퇴행적인 문화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없는지에 대한 그런 거야말로 좀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이혜원 전 최고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후보자로서 물론 국민의힘은 반발이 많았지만 저는 그래도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제학 박사하고 그리고 수많은 방송과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그 전문성은 어느 정도 저희가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래서 뭐 레드팀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되는 이재명 정부 경제 방침에 대해서 진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나오고 나니까 이건 좀 실망스럽네요. 그래요. 그러면 후보자 자격이 없다. 이거 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다. 이거 게다가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나올 수 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좀 빙산을 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도 의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일지 아니면 정말 의원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좌진들한테 갑질을 하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이런 사례가 정말 많은지도 한번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싶고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최근에 이제 장관 후보자들의 이런 갑질 폭로가 나오면 제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보고 내가 이제 비판할 자격이 있나 나는 실수한 게 없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욱해서 화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난 장관 못하겠어 뭐 농담 삼아 이런 분도 있고 근데 뭐 장관은 못하고 국회의원은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뭐 공론화되면서 의원들이 상당히 조심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일회성인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극소수의 사례라면 본인이 정말 반성을 하고
태도 변화를 약속한다고 하면 저희가 재고할 수 있는데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면 좀 얘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청문회 전까지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좀 더 오픈이 돼서 국민들이 적절한 데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 시장님. 뭐 현재까지는 간단간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다? 야야 소리 내고 아. 소리 지르고 사실 이 방송에서 어제 그제 뭐 오늘 수십 번 계속- 수백 번 들은 계속 분들도 틀잖아요, 있을 텐데 지금 방송들이. 들을수록 이제 정이 떨어지겠죠. 근데 일단 사적인 일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게 한 포인트 장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가 이게 한 장면 음. 그러니까 이러다 욱한 한 장면이 아니라 음. 습관적으로 상시적으로 그랬다. 이게 증명되면은 여러분들의 얘기는 사실은 그렇다라고 음. 얘기하는 증언들이 많이 있어요. 아. 근데 녹취나 이런 걸 찾았다? 통해서 그런 경우가 그렇죠. 찾았다? 습관적이다 저게. 어쩌다 한 장면이 아니고 늘 그래왔다. 예. 이게 증명되면 못 버틸 것 같아요. 음흠. 현재까지는 일단 계속 본인이 정말 철저히 고개를 숙이면서 버티고 있는데 많은 얘기들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녹취가 하나 더 이런 게 나온다. 그러면 아. 그게 증명되는 거잖아요. 한 장면이 아니라 늘 그래왔다. 그래서 그러면 못 버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 겁나면 그만두는 청문회- 것도 맞고요. 날짜가 아직 잡히지 않았죠. 네, 안 잡혔습니다. 예. 언제쯤 잡힐까요? 한 1월 중순 예상하고 그래서-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정부 여당이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싶어요. 지금 나온 어떤 이런 언행만으로도 예. 이렇게 수습할 수 있을까 싶고. 어. 근데 이제 강선우 장관도 보좌관 갑질로 이제 지명 철회를 후보자? 했죠. 예, 예. 강선우 후보자도. 예. 그런 것에서 보면 이혜원 후보를 지명 철회하거나 낙마시켜도 전혀 이상할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더 걱정되는 게 더 나오는 게 더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상처 입고 또 청년들의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하고 물론 뭐 당파적으로 우리한테 그건 뭐 이롭고 해롭고를 따지기 전에 예. 저는 이런 일들이 스스로 정말 반성을 하신다고 하니 정말 반성으로 끝까지 반성을 하시고 정리가 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뭐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8년 전 녹취잖아요. 예. 20년 이후로는 의원 생활을 사실 못하셨기 때문에 아. 녹취가 없다. 계속했으면 그 갑질이 계속됐을 텐데 아. 최근 한 6년간은 없을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의정생활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혜원 의원이 예를 들어 뭐 언론 관계자나 다른 데도 되게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치가 떨어진 다음에는 이렇게 큰 소리 칠 일이 별로 없지 않았겠냐. 그러면 최소한 6년 전 녹취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예. 핸드폰을 2번 정도는 바꿀 시기여서 2년에 한 번은 바꾸니까. 그렇죠. 되게. 그러면은 아. 앞서 이제 녹취 야 크게 소리 지른 거 녹취는 드물게 나온 녹취일 수도 있다. 아. 예. 좋은 추리입니다. 그걸 할 수. 근데 이게 하나 더 나오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누구 더 말씀하시기? 아, 우리 이재명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강훈씨 예. 그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이 예. 이걸 뭐 살아 돌아오라는 뭐 청문회에서 살아 돌아오라는 얘기 같은데 이게 또 낙마하게 되면 뭐 또 보수 인사 자질 부족론 또 이렇게 나올까봐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근데 그 부분은 그 한마디만. 한마디. 이혜훈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가 낙마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은 얻을 거 다 뒀다 이런 분석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예. 우리는 보수도 뭐 다 실용적이고 다 품고 당평 이런 포용. 다 보여줬으니까 멋진 거 다 보여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혜훈 이 후보자가 낙마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있자마자 이런 얘기는 정가나 언론계나 쫙 돌았었거든요. 이게 이혜훈 이 갑질론이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아, 예. 예. 근데 그러면 벌써 그거는 그 청와대 들어갔을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또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인사검증 책임론. 거기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할 때는 또 우리 양양자 최고께서 목소리 톤을 좀 더 높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차분하셔서요. 예. 자, 일단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주재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을 했는데 이제 정보위인들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모여서 만났던 자리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 그 장동혁 당대표를 부터 지도부가 안 갔는데 우리 양양재 최고께서는 갔냐고 뭐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대상 아니신 대표만 대상 아니시니까 갔습니다. 보통은 이제 최고위 지도부가 같이 가게 되면 일정을 미리 이제 공지하면서 오시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군요. 혼자 가셨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안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갔는데 안 갔잖아요. 그렇죠. 다른 정당도 왔잖아요. 조국혁신당, 개혁신당도 오신 것 같고 오신 분들은 대통령하고 사진 안 찍고 페이커하고 사진 찍고 SNS에다 올리시긴 했는데 지금 이 이해운 후보자의 적정성 논란은 좀 논외로 하더라도 최소한 보수 인사를 기용하는 이제 약간 인사 측면에서 품이 넓은 형태의 이재명 정부의 태도와 또 장동혁 대표가 이 불참하는 모습은 대비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속 좁은 국민의힘의 인식을 오늘 신년회에 참석한 다른 정당 인사들과 대비되는 사진들이 아마 국민들께 내일 공개되면 그런 분위기가 초래될 텐데 그냥 한번 가면 될 텐데 왜 굳이 안 가실까? 저는 이해가 되진 않아요. 가서 할 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기회를 박차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안 가셨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형식보다도 어떤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께는 어떻게 비춰질지 그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할 말 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서 지금 내란 재판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얘기 한다고 저희가 입틀막 할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할 말을 하는 모습 이런 기회가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말로 별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만한 내용들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났고 화합도 해야 하고 단합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또 오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했던 말은 당내 통합에 걸림돌이 있다면 그 걸림돌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 먼저 제거돼야 되고 당대표가 당내 통합을 이루는 공간이 그 이후에 생긴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먼저 제거해야 된다. 걸림돌. 누구를 걸림돌로 보고 누구를 먼저 제거할 대상으로 볼까요? 그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화합과 혁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두 가지를 상호 배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당은 뭐 늘 화합을 해야 되는 거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뭐 혁신하면서 화합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부분이 이런 질문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거는 저는 당도 그렇고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가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이지. 그리고 도의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고 법적으로 해결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도의적 정치적에서 끝나도 되는 일들이 자꾸 법적인 이슈로 가는 이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화합해라, 뭐 이게 단합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렇게 봐요. 장동혁 대표한테 무슨 말을 하셨을 겁니다. 아마도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라 뭐 이런다든지. 근데 그랬을 때 대통령께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걸림돌 누굽니까? 이재영 의원님. 한동훈? 한동훈 아니에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이재영 의원님.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지금 뭐 일단은 주위에 본인이 세워놓은 뭐하는 그 스피커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당계 그 게시판에 대한 징계를 이제 뭐 권유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본인이 얘기하는 걸림돌, 손톱 및 가시 같은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해도 지금은 누구나 그걸 믿지 그 말은 안 믿을 것 같아요.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우리는 다 추정인데 한동훈 대표를 몰아내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보수층들은 향후에 누구를 뽑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장동혁 대표는? 그분들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예. 네. 아니 그래도 좀 지나면 결국 국민의힘을 뽑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대로 남아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은 만약에 쫓겨나면 개혁신당으로 가거나 아니면 차라리 민주당으로 가면 갔지 국민의힘을 뽑진 전혀 않을 텐데 이게 선거를 6개월 앞두고 하는 당대표의 행보인지 저는 타당에 있으면서 제가 모르는 무슨 초식이 있는 건가. 분명히 당을 좁혀가는 거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화합도 해야 되고 단합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장동혁 대표한테 그냥 당내 분란 만들지 말고 좀 밉더라도 같이 가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생각을 혹시 아시나 해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김한규 의원님이 모르는 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초식을 모르는 거겠죠. 어떤 초식을 해야지 선거를 이긴다는 것을 장동혁 대표가 왜냐하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잘 지내라라는 건 화합하라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었던 부분도 이거는 그 얼마 전까지 그 뭐죠 장동석인가? 장동석도 결국엔 힘을 합쳐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요구와 주문이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또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계엄에 대한 사과 해야 된다. 계엄에 대한 사과 필요하다라고 재차 요구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 같고 이제 어제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계엄 사과 요구를 강하게 하면서 본선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해서 민주당 후보가 결선을 할 땐 모르겠는데 초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선에서는 좀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재용 의원님. 21년도에도 보시면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경원 대표가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21년 재보궐선거 때 무슨 허들이 하나 더 있었냐면 사람들이 까먹었는데 우리 당이 후보를 배출한다 하더라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하고 함께 단일화를 이뤄냈었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갔었던 전략은 뭐냐면 이거 내부에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 해가지고 이겨봤자 우리가 그 단일화에서도 성공하지 못하고 단일화에 성공해서 어찌됐든 간에 뭐 당이 더 크다 보니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울시장에서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런 절박한 심정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지금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당의 후보가 돼봤자 본선에서 이기지 못하는데 그 해서 뭐 합니까?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에너지 낭비죠. 차라리 지금이라도 할 말 하면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과 본선에서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난 본선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지금의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나경원 의원 지금 당내 지도부 흔들 때가 아니다. 지금 전장에 있는 장수들은 피가 마르는데 후방에서 훈수 두는 정치 비겁하다. 누가 나경원 의원이 누가 얘기했습니다. 훈수를 뒀다는 얘기인지. 훈수라 하는 것은 이제 뭐 계엄에 대한 사과 뭐 이런 얘기 하고 뭐 평론가들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이 앞뒤가 잘못된 게 지금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앞두고 가장 피가 많은 건 오세훈 시장 아니겠어요? 가장 피가 많은 건 오세훈 시장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전장 앞에 있는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앞뒤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계엄의 사과를 막지 못한 사과를 했고 거기서 탄핵을 이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하야를 원했죠. 많은 분들이 계엄 이제 초기에 그렇죠. 근데 이제 탄핵을 반대한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절차적 어떤 그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탄핵을 했고 그 헌재 심판을 우리는 수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선을 치르고
우리가 대선에서 졌어요. 예. 이제 그러면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충북에서 우리 장동혁 대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계속 계엄을 사과해라 하면 도대체 이게 계엄을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장동혁 대표의 입장인 거고.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할 때까지 의미 그렇죠.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네. 거기서 이 차이가 나는 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한테 어른거리는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윤어게인. 있어요. 윤어게인의 어른거림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예.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씻어낼 것이냐인데 예. 사실은 그걸 갖다가 계엄을 사과해라, 뭐 윤 절연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윤 전 대통령도 탈당을 했고 우리 당하고는 사실 별개거든요. 그리고 윤 어게인을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 이게 팩트인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그렇다 그러면 예. 그런 인식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새해 1월 1일이 됐는데 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지금 각 언론사의 다양한 여론 조사가 예. 오세훈 시장이 수치는 말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당선 흐름이 어떻다 정도. 확률이 좀 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흐름으로 보여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패배라기보다 서울이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전체를 너무 함축해서 볼 수 있는 여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서울 선거에서 지면 다른 지방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라는 이 경쟁력을 갖춘 후보가 서울 선거에서 지는데 예. 다른 격전지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하자면 서울 선거만 놓고 당의 전략을 좀 구상해 보자. 네, 이럴 필요도 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김영환 교수님 1분. 네. 저는 내년 1월 올해 1월 중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그 시점을 보고 지금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본인들이 장수라고 생각하는 건 이재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건 제일 중요한 건 선거인데 지금 여의도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경원이 그건 잘못 판단하고 있고 지금 장해찬 연구원 부원장도 오세훈 시장을 직격하는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지도부가 선거 준비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서울시장 전략을 아까 양행자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건 배현진 시당위원장한테 부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도부인데. 이게 저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맞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선거 1, 2월에 변할 거다. 그냥 그게 맞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구구들은 생각해요. 안 변할 것 같아요. 힘싸움으로 밀어내야지 변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자, 제주에서 바로 올라오신 우리 김학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주신 양영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